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해온 대법원이 모레 오후 3시 노동절인데도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사건이 접수된 지 한 달여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빠른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거나 파기환송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이번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이날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 후보는 법대로 될 거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는 듯한 반응입니다. 먼저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일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틀 뒤인 내달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배당하고 주심 대법관을 정한 당일 전원합의체의 사건을 회부하고 곧바로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례적으로 이틀 뒤 2차 합의기일을 열고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당초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633 원칙이 지켜지더라도 대선 이후에나 결론 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사법부 본연의 사명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은 2025년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사건 배당 9일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하기로 한 데 대해 법원 내부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대장동 재판을 받고 법원을 나서던 이 후보는 대법원 선고일 지정 소식에 법대로 될 것이란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선고 정해졌는데 날짜는 어떻게 보세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 있거든요. 법대로 하겠지요. 이 후보는 지난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즉각 상고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허위 발언으로 유권자를 오도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그런데 1심과 2심 법원이 혐의를 이루는 핵심 발언에 대해 정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판단해야 할 핵심 법적 쟁점은 뭔지 김도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고 김문기 처장이 뉴질랜드 출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측이 이 사진을 세 사람이 함께 골프 친 증거로 제시하자 이 후보는 조작된 사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일반 선거인 입장에선 골프를 안 쳤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며 유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발언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해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후보의 대선 당시 국토부 협박 발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1심은 이 후보가 스스로 검토해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며 해당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협박을 받았다는 표현이 과장일 수 있지만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뒤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1심을 절반도 하지 못한 대장동 사건 재판입니다.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는 다음 달 12일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대장동 재판을 비롯해 최소 3번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재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합니다. 지지자들에겐 인사를 건넸지만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선 후보 확정 첫 질문인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후보는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7,800억 원대 이득을 안겨준 반면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사흘은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음 달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바로 다음 날인 13일과 27일은 대장동 재판에, 20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일정입니다. 대선 당일인 6월 3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지만 임시공휴일인 만큼 바뀔 걸로 보입니다. 모두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는 이 밖에도 수원지법에서 법인카드 유용과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공판 준비 기일이어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모레 선고한다고 발표했죠.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진행인데 뉴스더 코너에서 사회부 법조팀의 정준영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기자, 이 사건 1심 선고만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선고는 왜 이렇게 빠른 거죠? 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이 내달 11일인 만큼 대선 일정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죠. 유력 대권주자인 이 후보가 피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를 길게 유지하는 건 민주주의 헌정질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최대한 속도를 낸 걸로 보입니다. 네, 가장 큰 관심이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양하게 갈리곤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법조계 다수설은 상고 기각, 즉 이 후보에게 무죄를 확정할 거란 전망입니다. 사건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는 지난해 10월 정읍시장 선거법 사건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언급하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이 후보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던 2심 재판부도 이 문장을 인용했었습니다. 전직 대법관들도 속해 있는 국내 대형 로펌의 한 법조인은 대법원은 조직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놓을 거라며 2심을 뒤집는 전향적 결정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도 파기환송이면 6월 3일 대선 전까지 선고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게다가 파기환송이면 전원 합의 후 일주일 만에 선고일을 잡기도 어려울 거라고 봤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쪽 결론을 전망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의 논리는 뭡니까? 네, 대법원이 빨리 선고를 내리기로 한 것은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을 통해 대선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란 논리를 내세웁니다. 다만 파기자판은 물론이고 파기환송을 하면 법원이 이 후보를 유죄로 보고 있다는 신호를 유권자들에게 주기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큰 파장이 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일부에서는 파기자판은 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심리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바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파기자판이 가능할 거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빠르면서 후보자 등록할 여유도 좀 있으니까 파기자판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저는. 그러나 대법원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법조계 인사는 12명의 대법관이 2심 무죄를 뒤집고 양형을 새롭게 정해서 파기자판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2심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파기자판을 하려면 새로 형량을 정해야 하는데 그러기엔 대법원의 심리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겁니다. 네, 정 기자 5월 1일 판결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잘 들었습니다.